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3억 원. 만약 당신의 손에 이 돈이 쥐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꿈꾸실 겁니다. 여기 바로 그 꿈을 위해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세 이명민 씨. 하지만 그의 꿈은 정확히 1년 만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가게는 폐업했고 손에는 1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명민 씨의 피눈물 섞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30년간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었던 대기업. 이명민 씨는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3억 원이 자신의 성실했던 삶에 대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죠. 외식업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본사만 믿으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월 순수익 1,000만 원은 문제 없습니다. 본사 직원은 장밋빛 예상 매출액 자료를 보여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이명민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본사가 계약 14일 전까지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의 40% 이상이 바로 이 계약 후 1년 안에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명민 씨는 이미 그 비극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60평짜리 가게. 권리금으로 1억, 임대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본사는 요즘엔 분위기가 좋아야 성공합니다. 라며 평당 250만 원짜리 고급 인테리어를 강권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1억 5천만 원. 개업도 전에 퇴직금 3억 중 2억 7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초도 물품과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출발이었죠.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보며 이명민 씨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개업 초기 할인 행사와 전단지 홍보로 가게는 잠시 북적였습니다. 이명민 씨는 그래, 이대로만 가면 된다. 고성공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오픈빨이라는 함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손님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주변에 더 저렴하고 전통 있는 식당들과의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본사가 약속했던 예상 매출액은 실제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직원은 툭하면 그만뒀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며 뚝배기를 나르다 보니 허리와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평생 사무실에 앉아 일했던 그에게 식당 일은 상상 이상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결국 매달 40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고금리 신용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한번 시작된 빚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금 평균 금리가 연 12%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번 빚더미에 오르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1억 5천만 원을 들인 인테리어 비용도 한 푼 건지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1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함정은 준비 없는 묻지마 창업입니다. 실제로 한 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 창업자가 늘면서 쉽게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본사만 믿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가 실패를 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정보 비대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프랜차이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과 허위, 과장 정보 제공입니다.
알고 보니 나만 몰랐던 정보 때문에 망하는 구조. 이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창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오르는 과정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 대책이 상환 유예나 대환 대출 등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망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의 성격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퇴직금은 창업 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생활비입니다. 퇴직금을 사업에 올인하는 위험천만한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창업 전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사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받아 꼼꼼히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해당 본사의 법 위반 이력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실제 운영 점주들을 최소 5명 이상 만나 장단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셋째, 최악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이 아닌 그 절반만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기 투자금 외에 최소 6개월치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망한다면? 이라는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출구 전략까지 고민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창업 대신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민 씨의 눈물은 단순히 사업 실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시간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대박을 노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며 평온을 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위험한 전장에 들고 나서는 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방패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밋빛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와 냉철한 판단만이 모든 것을 잇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